여러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혹은 책상 위 연필 한 자루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파트너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사물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파트너가 되는 놀라운 개념, 바로 사회 물질적 리터러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정말 일상적인 경험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한번 상상해봐요. 에세이 같은 거요. 이때 그냥 평범한 연필을 쓸 때랑 또 최신 컴퓨터로 작업할 때랑 단순히 글 쓰는 방식만 달라질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 그 자체, 아이디어의 결까지도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자, 이 표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컴퓨터가 더 빠르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연필은 뭔가 선형적이고 손으로 직접 쓰는 그 느낌, 그 공간감이 있잖아요. 반면에 컴퓨터는 훨씬 유동적이고 비선형적이죠. 바로 이런 공간적, 시각적, 그리고 손끝의 촉각 같은 요소들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전체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정말 깊숙하게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도구를 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도구들과 일종의 관계를 맺는 거고요. 그 관계 속에서 만약 그 도구가 없었다면 아예 떠올리지 못했을지도 모를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함께, 말 그대로 함께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생각에 아주 멋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사회 물질적 리터러시인데요. 이 개념은 우리가 지식에 대해 갖고 있던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 물질적 리터러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 같은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그냥 우리 머릿속에 얌전히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과 우리를 둘러싼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사물들 사이에 아주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관점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사물도 행위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은 그냥 무대 배경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분야의 정말 중요한 사상가 중 한 명이죠. 브루노 라투르가 남긴 이 말을 보면 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비인간 존재 없이는 인간은 단 한순간도 존속할 수 없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쓰는 물건들,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이 모든 것들과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점의 핵심 원칙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 더 이상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그래서 중요한 건 개체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의미라는 건 사람, 사물, 글, 아이디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될 때 생겨난다는 거죠. 셋째, 그래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뒤에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추적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물질성입니다. 도구나 환경이 가진 물리적인 특성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학습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 볼까요?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얼마나 거대하게 확장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스카이랜더스라는 비디오 게임 장난감이 하나 있다고 쳐요. 어때 보이세요? 그냥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피규어잖아요.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사회 물질적 리터러시라는 렌즈를 딱 끼고 이걸 들여다보는 순간 이 작은 장난감은 어마어마하게 연결된 거대한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이 장난감 하나에 얽힌 네트워크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먼저 고유 데이터가 담긴 이 물리적인 장난감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노는 디지털 세계, 그러니까 게임 소프트웨어나 콘솔이 있죠. 이걸 만든 기업들도 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 마케터, 유통사들, 그리고 이걸 다루는 수많은 미디어와 텍스트들, 유튜브 리뷰나 팬사이트 같은 것들이요. 당연히 사람들도 있죠. 게임하는 아이, 사주는 부모님, 같이 노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엔 생각도 잘 안 하는 것들, 바로 인프라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 인터넷, 물건을 파는 가게, 이걸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배송망까지.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아이가 느끼는 그 놀이라는 경험은요, 아이와 장난감 둘이서만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네트워크의 모든 요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일종의 합작품인 거죠. 재미와 지식은 그 시스템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정말 강력하긴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아주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면 도대체 분석을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이게 바로 경계 설정의 문제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비판 지점이요. 방금 본 장난감 하나가 전 세계 전력망까지 연결된다면 연구자가 어떻게 딱 선을 긋고 자, 여기까지 연구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우리가 사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인간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요. 만약에 사람하고 연필을 똑같은 행위자라고 본다면 과연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고유한 의미, 예를 들면 의도나 의식 같은 것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닐까요? 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타당한 고민이고요. 실제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야 해요. 이 관점은 세상을 보는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러 렌즈 중 하나라는 걸요. 여기서 목표는 인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이 물질 세계와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도대체 이 복잡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부나 교실 혹은 직장에서 왜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워크가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인 생각의 도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자 8과 루셀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아주 강력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물이든 그 본질을 파헤칠 수 있는 7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이건 뭘로 만들어졌고 그 재료가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나? 둘째, 이건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셋째, 이건 어떤 역사를 거쳐왔고 의미는 어떻게 변했을까? 넷째, 이건 어디에 있었고 지금은 어디에 속해 있나? 다섯째, 누가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하고 왜 그럴까? 여섯째, 이건 어떤 거대한 권력 시스템의 일부인가? 마지막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들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매일 쓰는 커피 머그잔, 심지어 교과서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 주변에 숨어있던 거대한 네트워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수많은 연결망들을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훨씬 더 비판적이고 또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는 거죠. 단순히 사물을 쓰는 소비자에서 사물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파트너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그 물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학습,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경험은 전부 다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뿐이죠. 여러분의 파트너는 과연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